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소화하면서 고금리 리스크 속에 시장이 좀 안도를 한 건데요. 막판에 상승분을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시장 금요일인데 오늘은 시장의 향방과 관계없이 또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시세를 쫓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의 시세를 좀 따라가면서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IRA가 상원에서 만약에 최종 가결이 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국채를 발행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장도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장 초반에 어쨌든 좀 강세로 회복이 되나 했지만 이내에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반등을 시도를 하긴 했는데 2,596포인트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양상인데요. 코스닥 역시 하락입니다. 716포인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랫꼬리가 좀 달려 있네요. 매매 동향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모두 나가면서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특히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인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3,075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전체적인 지수 압박이 좀 덜합니다. 물량 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27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471억 원 매도를 하면서 시장은 크게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개인만이 조금 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이 탄력적으로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경제맥에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박은강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박은강 캐스터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거세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던 하루였는데요. 가장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은 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뚫고 나가면서 우리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황을 좀 만회할 요소들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감세안이 의회 하원을 통과하고 난 뒤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의 발언이 이 전날 금융시장의 불안의 원인이 됐던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시장 살펴보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6% 상승한 2,597.8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38% 오른 2,603.57포인트로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 뒤에 계속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 내린 716.92포인트에서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감세안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수조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국채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미국 국채금리의 안정에 한몫을 했습니다. 관세가 만약 10%에서 확정되고 안정을 찾는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매파적 성향을 가진 연준 이사가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추진에 따른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처음에는 양대 지수가 둘 다 소폭 상승 출발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감세법인 추진에 따라서 재정 적자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함에 따라서 두 지수 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주체들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925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를 약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역시 마찬가지로 937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물량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가 예측이 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요해지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원자력이다라고 생각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원자력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 테마로 같이 묶여있는 우진, 우리기술 등도 함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입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감세 법안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적극적인 매도세가 이어지자 파란불 켜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는 인투셀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바이오 전문 기업인 인투셀은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 종목인데요. 공모가인 17,000원을 훌쩍 뛰어넘기며 장 초반에는 2배가 넘는 금액인 37,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일반 청약에서 무려 약 2,270대에 이를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투셀인 만큼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높은 상승률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종목과 치료제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엑스게이트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첨단 소재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양자 컴퓨터 선두주자인 아이온큐가 36.5% 정도, 리게팅 컴퓨팅이 26.46% 등으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 책임 엔지니어 율리안 켈리가 앞으로 5년 내에 양자 컴퓨터만이 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구현해내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장 보시면 한국 첨단 소재 지금 현재 4.0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 원자력 관련주인 엑스게이트라든지 ICTK도 같이 함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화장품 특징주들이 함께 호재를 보여주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몇 가지 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코스알엑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효과와 함께 이니스프리라든지 설화수 등 주요 브랜드 제품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올해 3년 만에 다시 매출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 내 유일한 생산 거점인 상하이 공장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경영 방침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6.4%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1% 지분을 보유한 1주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기업 지배 구조가 이어지게 되면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적극적인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현재 삼성물산 2.67% 정도 상승 흐름 보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톱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세 보여주면서 일부 하락세를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8일 만에 다시 빨간불 켜내는 듯 싶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린 박은강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의 맥 짚어보시죠. 네, 박은강 캐스터와 함께 오전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오늘의 주인공 같은데요. 건설 대표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 가스 업종 강세를 보입니다. 이슈를 매매에 어떻게 녹이면 좋을까? 오늘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시장 얘기부터 하려고요. 어제 뉴욕 시장 뭐 장 초반엔 좋았는데 장이 마감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판에 좀 흔들렸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먼저 일단 현재 최근 구간에서 미증시도 그렇고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감세 예산안이 통과되었죠.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재료가 강하게 나와주지 못하고 있죠. 뭐 수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호재 이후에 이렇다 할 재료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 장중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결국은 혼조세로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음 주 이렇게 또 재료가 없는 시장 속에서 다음 주 또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추가적인 경제 지표들을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 역시 장중에 이런 반등세를 보여줬죠. 일부 현재 구간에서 지지에 대한 염두를 둘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던 일정들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앞으로 체크해 나가야 되는 요소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욕 시장 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감세 법안이 어쨌든 하원을 한 표 차이지만 통과를 했습니다. 뭐 상원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겠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원전이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뉴욕 시장에서 신재생 이쪽도 굉장히 피해를 본 상황인데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가면 좋을지 이런 뉴스를 궁금합니다. 네, 해서 국내 관련주들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신재생 관련해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적인 부분들 받쳐주는 종목들 손에 꼽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섹터 전반적인 힘은 약하다라고 보셔야겠고 아시다시피 이전 부분 상승하는 부분으로서는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적인 재료가 나와주다 보니까 테마성 재료가 짙었다라는 부분과 이전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OCI 홀딩스 같은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태양광 관련주죠. 태양광 관련주인데 여타 뭐 하나그룹주들도 있고 최근 굉장히 또 급등을 하면서 저항선까지 도달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악재성 재료가 나와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서 증명이 되어야만 좀 더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견조한 흐름들이 증명이 되어야만 위쪽으로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시장에 이런 주도주가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접근으로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았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매 패턴을 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좀 힘들게 만들었는데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떨 것이라고 다음 주는 좀 보세요. 네, 개인적으로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오늘은 일부 관망세로 또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기대감과 혹은 경계심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실적 발표 이후에 혹은 이전에 반도체 관련주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겠죠. 관련주들의 조금 더 수급 흐름을 체크한다면은 그 이후 또 대선까지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추가적인 현재 구간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여지도 있고, 반면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가 현재 어려운 시장 흐름과 동반되어서 악재로서 혹은 조정의 빌미로서 작용을 한다면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주도주가 없이 지금과 같이 순환매가 돌아가는 테마성 장세, 그리고 종목 차별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종목들의 재료를 잘 체크하셔야겠죠. 그러한 조정을 겪은 이후에도 분명히 살아있는 재료로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이 그러한 종목인지 혹은 현재 테마성 재료가 짙어서 조정이 강하게 받았을 때는 올라오기가 힘든 흐름인지 조금 더 현재 구간을 또 체크하는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구간으로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전체적으로 낙관하기보다는 테마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일 거니까 잘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장 어쨌든 주인공은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특징 섹터 어떤 섹터 보세요? 네, 말씀하셨죠. 원자력이라고. 원자력 여전히 강합니다. 뭐 수요일 방송에서도 원자력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시장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명확한 주도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방송에서 또 화요일, 수요일 갭 띄어서 상승한 구간 잘 유지하면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제약 같은 종목들이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런 원전 관련주들의 굉장히 유리한 시장 흐름이 또 조성이 되었죠.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체크를 하셔야겠고, 지금 뭐 최고가 기준으로 44,400원대 도달을 한 모습인데, 분봉상 봤을 때에도 추가 돌파를 염두에 둘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 굉장히 고점 부담이 있는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 또 주도주가 새롭게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또 이 원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슈들이 연거푸 나와주면서 급등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또 시점이고, 시장 흐름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또 나타나는지 꾸준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섹터 좀 원전 봐주셨는데, 제가 원전이 체코 때문에 좀 떨어졌던 날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 여쭸을 때 에릭 마스터님께서 기회다라고 했던 부분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원전이 너무 많이 올라서인지 오늘 뭐 건설 쪽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전기가스도 좋거든요. 특징 종목으로는 좀 어떤 종목 꼽아볼까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건설은 제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이미 2월 달부터 굉장히 유망하다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25년도 유망 종목으로서 DLENC라는 종목을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뭐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원전 관련된 시장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고점 부담이 있는 구간 3월 10일 부근이죠. 이 부분에서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선에서 또 이런 원전 관련된 호재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죠. 오늘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건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설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런
또 원전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대형주들이 먼저 앞서가는 모습들을 연출했고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다 할 수 있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그 밑단의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뭐 건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업황을 이어왔죠.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25년도 상반기 혹은 또 하반기 정도에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또 섹터였는데 12월 3일이죠. 비상계엄령이 또 시장의 악재로서 들이었고 현물 시장에서도 또 굉장히 건설 업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상반기에 중소형 업체들을 넘어간 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인데 이러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또 현실에서 또 실질적인 경제 자체도 개선이 되어 나가는 흐름을 바라봐야겠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상향 그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간 종목들 말고도 후속주를 노려볼 수 있는 섹터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까지 뭐 후속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 종목 이야기를 좀 안 해주셨어요.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 보고 싶으세요? 단연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이런 원전 시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고 주가 자체도 급등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저항선이다 할 수 있는 4만 5천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오늘 또 사실 10%에 근접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UAE 바라카 원전 재료가 있었고 사실 원전 관련해서 SMR도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SMR이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빅테크 관련해서 재료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재료가 있는 현대건설 유망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런 원전 정책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부각시켜주고 있는데 사실 뭐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이러한 흐름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탄소 중립 정책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원자력 투자에 대한 확대, 뭐 유럽도 돌아설 만큼 이제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수혜 기대감으로써 이 현대건설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 봤을 때에는 241선 돌파했던 올해 초죠. 2월 초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행보했던 구간들도 기간적으로 짧다 할 수 있고 여타 원전 관련 주들에 비해서 조정 구간 그리고 등락의 폭이 좁으면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역시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단기적인 또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은 5만 원 선 부분이 되겠죠. 역시나 갭 상승하면서 강하게 뛰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주에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조금 여유 있게 본다 했을 때는 4만 5천 원 부근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큰 틀에서 우상향 흐름 이어가는지 또 가늠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 4만 5천 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해서 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는 접근해서 또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릭 마스터님 좀 궁금한 게 오늘 현대건설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꼽아주셨는데 4만 5천 원대 만약에 지지를 하더라도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 놓치신 게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오늘 뭐 중소형 건설주까지 좀 같이 움직여서요. 대장주를 좀 봐야 될까요? 건설주에 관심이 있다면 중소형주를 좀 보는 게 이제 시점에서는 좋을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대장주의 눌림목을 노리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 중소형주들이 테마성 재료도 섞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정책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도 있고 일부 수급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주들 특히 덩치가 좀 크고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집요하게 여쭙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이런 전략들 QR코드 통해서 오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나아가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모든 종목들이 거의 파란불을 키면서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할 때 또 나오는 그런 고질적인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 장은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유망주 다음 주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다음 주 아무래도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때 혹은 전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결과를 보고 반응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눌려 있는 종목들 많고 여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하이닉스 여전히 또 뭐 큰 움직임은 없지만 일정 구간 20만 원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구간에서 실적을 기다리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재료가 나와주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나와줬음에도 그리고 실적들이 굉장히 호실적으로서 나와줬음에도 눌려 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일정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명분으로 삼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한다 했을 때는 그 주도를 반도체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음 주 혹은 오늘 오후장 정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선별해서 일부 선침해다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좋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게 이제 어제 뉴욕 시장에서 나온 이슈죠.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의 엔비디아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내 양자 테마주라면 좀 CCS, 뭐 ICTK, 한국 첨단 소재까지 좀 떠오르는데 이 이슈가 좀 어디까지 힘을 받아갈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네, 해서 뭐 양자 컴퓨터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고 또 테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주들은 실질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테마성 움직임을 굉장히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아시겠지만 꾸준히 이슈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 전략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보고 있고 일부 종목들 여전히 또 차트 흐름상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자꾸 종목을 여쭤보시니까 물어보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아톤이라는 종목 차트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장에서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현재 머물러 있는 모습이지만 장기 평선인 5천 원 부근에서 현재까지는 명확한 지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저점 부근에 또 근접해 있는 구간에서 7천 원대 단기 저항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고점 9,740원까지 열려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시장에서 양자 관련된 재료가 부각된다면은 뭐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신다면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 중에서 ICTK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차트 흐름상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접근이 유리하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이죠. 이 2만 원대 부분을 쉽게 또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사실 장중에 짧은 구간을 공략하든지 혹은 뭐 종가에서 시초로 넘어가는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 혹은 일봉상 조금 더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2만 원대 돌파 이후에 완벽한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강한 또 미증시에서의
반응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이 오늘 내리고 장중에도 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짧은 구간을 공략하는 것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받아봤는데요. 아톤 좋다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어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그리고 또 좋거든요. 3년 만에 매출이 4조를 복귀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격인 아모레퍼시픽이 좀 오늘 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특징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사실 그 추세를 굉장히 단단하게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 화장품 수출 모멘텀으로서 반등을 했고 그 기대감이 20만 원대까지 또 상승을 만들어내는 급등 양상, 우상향 추세를 강하게 가져가는 또 우량주 중에 하나인데 최근 모습을 보고 또 작년의 모습을 또 다시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개인적으로는 좀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급등주들이 급등을 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을 받는 시장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랫단에서 13만 원 아랫단에서 굉장히 기간적으로 조정을 잘 받은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에 또 저항대 이평선 기준으로는 241선에 완벽하게 안착을 해줘야겠고 가격적으로는 15만 원 선 또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화장품주들 최근 또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수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의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견조한 또 실적들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의 기대감 중국 시장에서 있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늘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또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관측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 현재 구간에서 1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구간들까지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 또 기간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좀 여유롭게 가져가셔서 그간 어려웠던 구간들을 좀 만회하는 흐름으로서 전략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도 좋은 흐름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매매하시기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달라져 보자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찍으시면은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편한 공간에서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릭 마스터님 또 다른 이야기예요. 신규 상장주가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달바도 데뷔하기도 했고 인투셀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장 첫날인데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는 좀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좀 힘들 때는 신규 상장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달바의 주가 흐름, 인투셀에 대한 앞으로 전망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인투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좀 시장적으로 불리한 흐름 속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상장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 상장을 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명확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연출했죠. 반면에 인투셀 같은 경우 오늘 증시 흐름 자체가 반등 시도를 하는 구간이고 일정 구간 또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수급이 분산되는 흐름 속에서 시장을 또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있었던 종목들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 장세 임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주도 섹터가 없을 때 조금 더 거래량이 강하게 붙는 특징들을 신규 상장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은 또 반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죠. 변동성이 강하다는 것은 위쪽으로도 강하게 갈 수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위쪽에서 아랫단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차트 흐름도 신뢰성이 떨어지죠. 기간이 짧고 그 구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을 하시는 지지와 저항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짧은 구간을 공략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다. 분명히 짧은 구간을 공략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유리한 부분이지만 그 추세를 이어가면서 뭐 10%대 혹은 두 자릿수 이상의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포트에서 정말 단기 공략으로서 최소 당일 공약으로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투셀 역시 마찬가지죠. 현재 뭐 저점 기준으로 3850원에서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 차트 현재 흐름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33,000원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서 전략을 잡으셔야 위쪽으로 또 34,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중에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인식을 주는 구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신규 상장주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차트상 지지와 저항도 단기간에 또 변화를 하는 모습들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뭐 확신을 가지고 긴 구간을 가져가기보다는 짧은 구간 수익을 챙겼다면 수익부터 실현을 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뭐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 많습니다만 달바 글로벌 역시 다시 한번 오늘 뭐 3%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 역시 화장품 관련해서 유리한 재료들을 갖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청담 글로벌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상승 재료 그리고 모멘텀이 조금은 받쳐줘야 되고 신규 상장주가 그 주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간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증명이 되어야만 그 추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저점 이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공간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급등주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더라도 추세를 단단하게 가져가면서도 두 자릿수 그리고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방송 중에 또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는 공간 들어오셔야 가능하겠죠.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도 차분하게 좀 알려주시고 계신데 시장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신규 상장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만 하자, 당해만 보자 이런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좀 오늘장 특징주들 봤는데 IRA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뭐 태양광이나 2차 전지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유자분들 관련주들을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상원에서 통과가 된 건 아니니까요. 네, 해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12%대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여전히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들로서 그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시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국내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을 했던 것은 결국은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은 말씀드렸던 법안들 또 우려로서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테마성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일부 고개를 들었을 때 초입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전 저항대 부분을 또 매도 포인트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아직 실질적인 재료들이 모멘텀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또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고 그 흐름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급락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재료 특히 국내 정책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보셔야겠고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지지받는 구간들을 활용해서 수익 구간 혹은 또 매수가 를 목표가로 좀 전략을 수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흐름이다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공간에 와 계시면 조금 더 많은 전략들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마스터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3일 금요일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박은강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은강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거세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던 하루였는데요. 가장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은 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뚫고 나가면서 우리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황을 좀 만회할 요소들이 나오는 듯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됐던 감세안이 의회 하원을 통과하고 난 뒤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의 발언이 전날 금융시장의 불안의 원인이 됐던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 시장 살펴보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대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7% 상승한 2,5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38% 오른 선에서 소폭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0.17% 하락한 선에서 71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이 지수가
코스피는 약간 오르고 코스닥은 약간 내린 모습을 조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감세안이 최종적으로 가결이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수조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국채 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이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에 한몫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만약 10%에서 이 관세가 확정이 되고 안정을 되찾는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좋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이 연준 이사가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장 초반에는 두 지수 다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이 감세법인 추진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가 여전히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보합권에서 두 지수 다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주체들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단독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도가 있어서 지수가 소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어서 지수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가 예측이 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요해지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원자력이다라고 생각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원자력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 테마로 같이 묶여있는 우진, 우리기술 등도 함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입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감세 법안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적극적인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파란불 켜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는 인투셀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바이오 전문 기업인 인투셀은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 종목인데요. 공모가인 17,000원을 훌쩍 뛰어넘기면서 장 초반에는 2배가 넘는 금액인 37,0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내기도 했는데요. 일반 청약에서 무려 약 2,2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아직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장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치료제 업종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차지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양자 컴퓨팅 선두주자인 아이온큐가 36.5% 상승했고요. 그 외에 여러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양자 컴퓨터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겠다라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 책임 엔지니어의 말도 이제 인용을 해서 정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장 보시면 한국 첨단 소재 4.08%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엑스게이트라든지 ICTK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까 마스터님께서도 화장품주들이 흐름이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몇 가지 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코스알엑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효과와 함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주요 브랜드 제품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올해 3년 만에 다시 4조로 매출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 내 유일한 생산 거점인 상하이 공장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경영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6.4% 강세 흐름 보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1%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사의 결의를 통해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기업 지배 구조가 이루어지면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적극적인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삼성물산 역시 2.6%대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린 박은가 캐스터였습니다. 네,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